연방 의원들이 한미 양국의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의 가족 상봉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메릿 베이스 시스템의 이민 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저지 연방하원 3선거구에 출마한 앤디 킴 민주당 후보가 현역 톰 메가더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를 줄이며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발급되는 한국 여권의 표지색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주민등록 번호도 삭제됩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입학심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논란을 둘러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모두가 확산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상시 면회소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약 10만 명의 이산가족은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상봉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의원들이 한미 양국의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가족 상봉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재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원 외교의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브래드 셔먼 의원실 관계자는 어제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셔먼 의원과 제럴드 커널리 의원, 디나 티투스 의원이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 간 협상이 지속됨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은 21차례나 이뤄진 반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한국전쟁 이후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커널리 의원은 미국의 소리에 보낸 이메일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많은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다시 만나길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갈등으로 인한 희생자가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으로 분리된 현행 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기술과 능력에 따라 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메릿 베이스 시스템의 이민 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현행 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메릿 베이스 이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단일화된 이민 개혁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사람이 미국에 이민 오면 그 가족들이 연쇄적으로 따라오는 가족 연쇄 이민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에는 오로지 능력과 기술 등 메릿에 의해 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릿 베이스 이민 개혁안은 신규 이민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고 이민 신청자의 기술과 능력, 학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캐나다 방식의 이민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새 이민 시스템이 도입되면 우선 가족 이민 초청 대상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만 제한돼 사실상 현행 가족 이민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현행 스폰서 방식의 취업 이민 제도도 크게 달라져 이민자의 기술과 학력, 영어, 나이, 투자액, 가족 관계 등에 따라 부과된 점수를 토대로 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1월 6일 치러지는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연방 하원 3선거구에 출마한 앤디 킴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소속 현역 톰 메가더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를 줄이며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서 10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메가더 의원과 김 후보는 각각 47%와 45%의 지지율을 기록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다고 스톡튼 대학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약 8%가 부동층으로 조사돼 앞으로 이들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양 후보가 총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후보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에서 9월 동안 어떤 후보보다 많은 230만 달러가 넘는 선거 자금 모금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메가더 의원 측은 최근 한인 언론에 메가더 의원이 한인 입양인 2명을 훌륭하게 양육하며 한인 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가더 의원은 2년 전만 해도 민주당 후보의 20% 이상 큰 격차로 앞섰지만 김 후보와의 접전에서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발급되는 한국 여권의 표지색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주민등록번호도 삭제됩니다.
여권 디자인이 바뀌는 것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입니다. 한국의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부터 발급하도록 준비 중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새 여권은 여권 사용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여권 번호 고갈을 막기 위해 여권 번호에는 영문 한 자리가 추가되고 주민등록번호는 없어집니다. 여권의 보안성도 강화됩니다. 신원 정보면을 현재 종이 재질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또 남대문과 다보탑 디자인으로 통일된 사측면도 차세대 여권에는 각 시대별 대표적 유물을 배치해 페이지마다 다른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금박 처리된 A안과 엠보싱이 들어간 B안 등 두 가지 가운데 국민 설문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안을 12월까지 차세대 여권 디자인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현행대로 일반 여권과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 등 여권 종류별로 색상을 차별화할지 한 가지로 통일할지의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입학심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논란을 둘러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비배심 재판에서 양측은 팽팽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측 변호인은 하버드 대학이 흑인, 히스패닉, 백인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아시아계 지원자의 입학을 제한하기 위해 용기, 호감도 등과 같이 모호한 개인적 특성 평가 점수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 측 변호인은 인종차별 주장을 부인하면서 인종은 여러 고려 요인 중 하나일 뿐이며 학생의 입학 기회를 높이는 긍정적인 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버드대 측은 또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은 2010년 이후 크게 늘었으며 현재 입학이 허가된 신입생 2,000명 가운데 2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흑인 학생의 비율은 15%, 히스패닉은 12%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미국 대학 입학 심사에서 인종적 요소의 역할에 더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소송 판결이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경우 브렛 캐버너 취임으로 보수 우위의 구도가 굳어진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학 심사 때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금지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시 스쿨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스쿨버스 운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승하차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8개의 패키지로 운행되는 모든 스쿨버스에 교육국이나 교통국과의 통신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 기계적 결함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학생들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마련됐습니다. 또 교육국이 각 정류장마다 실제로 학생들이 승하차한 시간도 포털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스쿨버스의 각 학군별 운행 시간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도 추진합니다. 스쿨버스에 관한 민원이 접수됐을 때 교육국 산하 학생교통과가 해당 운전기사를 조사해 교육국 웹사이트에 관련 조사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입법 장치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코리 존슨 시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부모가 운전기사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방법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학생의 10명 중 1명이 집 없는 홈리스라고 발표됐습니다. 홈리스 학생들은 쉘터에서 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멀어 일반 학생보다 학습 부진이나 결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의 특정한 거주지 없이 보호소나 친척집에서 등교하는 학생이 올 봄 기준 11만 4,559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2010년에 6만 9,244명보다 2배 가까운 것으로 지난 8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홈레스 학생들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뉴욕시 총 1,800개 학교 중 114개 학교에 집중됐으며 이들 학교의 학생 3분의 1 이상이 특정한 거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롱스 10학군의 킹스브리지 국제고등학교는 최근 4년 동안 재학생의 44%가 홈리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홈레스 학생들은 학습 부진이나 결석률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2016 학년도에 쉘터에 사는 학생들 중 수학 시험은 12%, 영어 시험은 15%만 통과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결석률은 평균 30일이나 됩니다. 증가하는 홈레스 학생들의 수에 비해 이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지난 2016년 103만 달러, 2017년 139만 달러에 그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뉴욕시 사회복지사 수는 홈레스 학생 1,660명당 1명꼴인 70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제약회사들이 부작용을 경고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제품 가격을 TV 광고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새 규정은 약 광고에서 가격을 음성이 아닌 반드시 문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건강보험을 통해 혜택을 부여하는 약품의 산정 가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특히 한 달에 $35 이상이 되는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의 경우 TV 광고 시 도매가를 포함해 상세한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약 가격은 도매와 소매 모두 상당한 리베이트가 적용돼 계속 상승해 왔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약 구입 시 보조해주는 액수를 산정하는 데에도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뉴저지주 노인 대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 신청이 오는 10월 31일 마감됩니다. 시니어 프리즈는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 시니어나 장애인인 뉴저지주 주민으로 집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 내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보유한 지 3년 이상 됐을 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수입은 2017년 소득세 신고 기록이 2인 기준으로 $7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PTR-1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양식은 뉴저지주 재정국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프로그램을 산정한 적이 있는 경우는 PTR-2 양식이 해당 주택 소유주의 우편으로 배송되는데 만약 받지 못했다면 꼭 재산세 환급 관련 핫라인으로 문의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주택뿐 아니라 모빌홈 등에도 적용되며 재산세 환급은 오는 12월 1일 또는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강풍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전은 물론 강제 단전 사태까지 발생하고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풍을 이기지 못해 쓰러진 나무에 깔린 차량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남가주 터스틴 지역 주택가에서 대형 나무가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차량을 덮쳤고 여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최대 시속 65마일 상당의 산타애나 강풍이 캘리포니아주 일대를 강타하면서 곳곳이 파손되고 일부 지역은 전기도 끊겼습니다. We have right now about 71,000 customers who are without power, and that's spread out throughout our entire service territory, all the way down from Ventura, LA and Orange County, and also into San Bernardino. 특히 정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Power lines that have fallen can still conduct electricity, even if they're not making any sound or giving off any sparks. So it's very important that people take that step to stay away from those lines and call 911. 지난해 44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인 나파와 소노마 카운티 지역은 또다시 화재가 발생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급기야 국립기상국과 전력회사는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발화 경보를 발령하고 전기 공급을 강제로 중단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we have conducted the public safety power shutoff, and they identified some extreme weather conditions that included high wind gusts, low humidity, and that we would need to proactively turn power off through the evening in order to protect the safety of our customers and the communities we serve. 당국은 이번 강풍이 최대 17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어제 올해 첫 독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보건당국은 지난달 아무런 질환을 앓고 있지 않던 어린이가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숨진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생후 6개월 이상인 모든 주민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겨울 시즌 동안 미국민 8만여 명이 독감으로 숨졌으며 아동 사망자 가운데 80% 가까이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국가의 여행객들에게 과거 북한 여행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조항을 추가한 새로운 전자여행 신청서 양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행 양식에도 여행 제한 국가 방문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으나 북한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여행 전력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국가보훈처가 내년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칩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15,000여 명 가운데 9,300여 명의 후손에게만 훈장과 포장이 전달됐고 나머지 6,000여 명의 후손들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제외 공간에 중국, 만주 등에서 활동한 미 전수자 명단을 보낸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9월 말 현재 후손 40여 명을 확인했습니다. 뉴욕시가 25년 만에 총격과 살인 사건이 없는 주말을 보냈습니다. 제임스 오닐 뉴욕 경찰국장은 어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단 한 건의 총격이나 살인 사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850만 명의 뉴욕에서 총격 사건이 없었던 주말은 1993년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뉴욕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총격 사건은 지난해 292건이 발생해 1950년대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제39기 한라인 자원봉사교육이 오는 11월 1일부터 위조 한인 청소년 재단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청돼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률 지원과 경제 교육, 알코올과 약물 중독, 뉴욕 내 여성 쉼터와 아동과 노인 학대 등의 상담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이 수여되고 24시간 운영되는 상담소에 한라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영상 16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영상 3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기온이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